이번 시간은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전기 음성도가 다른 원자끼리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쌍극자 모멘트, 요걸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안 되고요. 전기 음성도가 같은 원자끼리 공유 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 이때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됩니다. 자, 요게 사실은 이 전체 내용의 핵심인데 그러면 이런 것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용어들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까요? 여기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 여기 표시한 이런 쌍극자 모멘트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 아주 그림을 귀엽게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자, 줄다리기 하는 그림입니다. 줄다리기를 하면 힘이 센 쪽이 줄을 이제 끌고 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요 위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에서는 요거는 여기 있는 거는 수소고 여기는 플로린입니다. 자, 누가 힘이 세 보이나요? 자, 여기 플로린이 지금 근육 빵빵 해가지고 한 손으로 끌고 있는데도 수소가 지금 벌벌 떨면서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에 가운데 동글동글하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전자쌍입니다. 전자쌍. 근데 이 전자쌍이, 이 쌍이라고 하니까 전자가 두 개라서 쌍인데, 얘도 이 전자쌍을 지금 걸치고 있고, 얘도 이 전자쌍을 걸치고 있죠. 지금 어떤 전자쌍이냐?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수소와 플로린 중에서 공유 전자쌍을 누가 더 잘 끌어당긴다고 볼 수 있나요? 자, 플로린이 잘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걸 한번 적어 볼게요. 자, 플로린이 수소보다 공유 전자쌍을 더 잘 끌어당긴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아니 공유 전자쌍 얘기했죠.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기 음성도.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름을 봅시다. 전기 음성도는 뭘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자,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음성이 되는 정도예요. 정기적으로 음성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잘 되는 정도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이 표현은 선생님이 이제 만든 표현인데 이 전기 음성도를 정의를 보면서 왜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썼는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 이걸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낸 것을 전기 음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전자쌍, 뭐 전자든 전자쌍이든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거죠.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를 자기 쪽으로 끌고 와요. 이게 사실은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자기 쪽으로 끌고 오면 자기 주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강하게 되니까 정기적으로 음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끌어당기면 끌어당길수록 자기가 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것은 마이너스가 잘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을 할 때, 이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할 때 두 원자의 원자 핵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가 다르다. 근데 이제 전자쌍은 어느 원자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어떤 원자 쪽으로 치우쳐지나요? 이 원자는 바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되겠죠. 자, 그럼 전기 음성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주기율표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딴 거예요. 주기율표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크죠. 요렇게 조금 더. 뭐, 어디가 지금 더 크냐면, 요 밑에 더 있어야 되고, 여기 옆에 좀 더 있어야 돼요. 근데 일부분만 나타냈는데, 자, 여기 이제 이런 입체적으로 나타낸 것에 대해서, 이거를 여러분들 선배가,
요거를 3D 프린터로 뽑아본 게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이게 전기음성도 이 그림 책에 있는 이 그림을 3D 프린터로 이렇게 뽑아본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이게 플로린이고요. 플로린이 전기음성도 4.0으로 가장 큽니다. 지금 입체적으로 나타나있거든요. 여기 플로린이 가장 요 긴 막대기를 가지고 있고 전기음성도가 가장 크다. 자, 그거보다 다른 원자들은 다 플로린보다는 작은 값을 가져요. 산소는 3.5, 질소는 3.0 이런 식으로 나타내져 있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죠? 자랑하려고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방금 살펴본 거와 같이 플로린이 전기음성도가 4.0으로 가장 큰 값을 나타내고 나머지는 이것보다 작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을 전기음성도라고 하는데,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자, 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쓰게 되면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근데 이거는 사실 좋은 표현이 아니고 이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쉽게 해석을 하려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잘 끌어당길까요? 지금 그래프상으로 보면 점점 커지고 있죠. 전자를 더 잘 끌어당긴다. 전자를 잘 끌어당긴다는 얘기, 전기음성도가 커진다는 얘기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핵 전하가 커지는 거죠. 자, 유효핵 전하가 증가한다.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면 핵전하는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값이 커지게 되면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그걸 잘 끌어당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음성도, 전자를 잘 잡아당겨서 전기음성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자, 이번에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자, 요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자, 요것도 고급진 표현은 아닙니다. 요게도 고급진 표현이에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이죠. 자,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나요? 전기음성도가 작아진다. 자, 2.1에서 1.0, 0.9 이렇게 점점 작아지고 있네요. 자, 왜 이렇게 작아지겠느냐? 왜 작아지겠느냐? 자, 요거는 원자 반지름이 커지기 때문에 전기음성도가 감소합니다. 자, 원자 반지름 일로 갈수록 커지는 거 맞죠? 전자 껍질이 점점 더 생기니까.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커지면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하고 그 잡아당기려고 하는 원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힘이 약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잘 못 끌어당긴다.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 요거를 종합해서 한번 나타내 보면, 자,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중에서 지금 뭐가 없냐면 이쪽에 18쪽이 없어요. 18쪽 원소는 제외합니다. 자, 일단 전기음성도를 다룰 때 18쪽을 제외하는데 왜 제외할까요? 자, 18쪽 원소는 이게 공유결합이 안 되죠. 공유결합이 안 되니까 공유 전자쌍을 뭐 전자를 끌어당기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작아지니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8쪽 제외하고 가장 오른쪽 위에 누가 있나요? 플로린이 있죠. 플로린.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진다. 자, 한자로 대를 적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표에서 내가 동그라미 치는 원자들의 전기음성도 값 정도는 외워주셔야 돼요.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수소 2.1, 리튬 1.0, 베릴륨 1.5, 붕소 2.0, 탄소 2.5, 질소 3.0, 산소 3.5, 플로린 4.0, 염소 3.0. 자, 요 정도는 외울 수 있겠죠. 자, 사실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수소 2.1, 염소 3.0 말고 여기서부터는 1, 1.5, 2, 2.5, 3, 3.5, 4 이렇게 되니까 외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전기음성도를 바탕으로 결합의 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의 극성을 살펴보기 전에 이게 이 자료 해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지금 수소예요.
1 플러스는 원자 번호 1번이라는 얘기죠. 수소, 수소인데, 자, 수소의 전기음성도 아까 얼마였죠? 외우라고 했는데, 2.1, 여기도 2.1.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요 사이에 선 있죠? 이 선은 공유 전자쌍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 공유 전자쌍 하나를 어느 쪽으로 잘 끌어당기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것도 2.1,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것도 2.1. 그러니까 요거는 뭐 가만히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H와 F가 만났다. 자, 수소는 전기음성도 2.1, 플루오린은 전기음성도 4.0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잘 끌어당기나요? 플루오린 쪽이 잘 끌어당긴다. 자, 수소가 끌어당기는 정도를 요 화살표 정도로만 나타내 볼까? 요 정도로 나타낸다면 플루오린은 이거보다 2배 가까이 더 많이 끌어당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옆에 자, 수소와 염소가 있습니다. 수소의 전기음성도는 2.1, 염소의 전기음성도 얼마였죠? 3.0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이 사이에 있는 공유 전자쌍은 수소가 끌어당기는 정도가 이 정도라고 치면 염소가 끌어당기는 정도는 이거보다 크죠. 근데 플루오린만큼 크진 않죠. 플루오린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여기에 있는 수소 분자처럼 양쪽이 똑같은 전기음성도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자, 수소 분자와 같이 같은 종류면은 전기음성도가 같죠. 자, 이럴 때는 공유 전자쌍이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동등하게 공유된다. 자, 이럴 때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염화수소와 같이 염소랑 수소는 지금 다른 원자죠. 서로 다른 원자. 요렇게 공유 결합할 때 요렇게 공유 결합할 때는 공유 전자쌍이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치우쳐지게 돼요. 자, 요렇게 나타나는 공유 결합을 극성 공유 결합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때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가 정기적으로 음성이 되는 정도가 큰 원자가 음성이 되는 거예요. 음성. 자, 음전하를 띠게 되는. 근데 이게 온전하게 마이너스 1만큼 띄는 건 아니고 조금 0. 얼마 정도 마이너스를 띄게 돼요. 그거를 여기에 그리스 문자로 델타죠. 델타 소문자예요. 소문자. 대문자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나타내게 되죠. 이건 델타 소문자입니다. 자, 그래서 델타 마이너스 오른쪽 위에 위첨자로 마이너스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전기음성도가 큰 쪽이 음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전기음성도가 작은 원자는 부분적인 양전하 델타 플러스를 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밑에 그림이 있는데 자, HCl이 있어요. 자, 수소는 전기음성도 2.1, 염소는 얼마? 3.0. 염소가 더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이쪽으로 전자를 끌어당겨서 이쪽이 마이너스 된다. 근데 온전히 마이너스 1 형태, 이온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쬐끔 마이너스를 띈다. 그래서 델타 마이너스. 그럼 이쪽은 상대적으로 델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요런 화살표를 그리게 되면 요게 요 HCl의 쌍극자 모멘트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쌍극자 모멘트 표현하는 방법 보세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화살표를 요렇게 그렸어요. 여기 그려져 있죠. 요런 형태로 쌍극자 모멘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쌍극자 모멘트 앞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뮤 요렇게 썼어요. 앞에 뮤. 이건 그리스 문자로 뮤인데 앞 시간에 요거를 마이크로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단위 앞에 붙였을 때 마이크로를 그리스 문자 뮤를 써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쌍극자 모멘트를 또 똑같은 기호 뮤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129페이지 보면 우리가 흔히 화학책에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분자가 나와 있는데 자, 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자, 요런 분자들이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극성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걸 찾아볼까요? 극성 공유 결합하고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원자끼리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죠. 자,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H와 O 사이에. 여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자, 그럼 여기는 하나 더 있나요? 아니죠. 자, 여기 이중결합인데
이중결합인데 요 이중결합이 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 학습 목표는 루이스 전자점식을 잘 그리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여기 이산화탄소 분자를 이루는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을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자, 그런데 공유결합한 걸 보면, 자, 여기 있는 산소 원자의 이 안쪽 껍질, 공유하고 있는 게 없죠. 요 탄소 원자의 안쪽 껍질, 공유하고 있는 게 없죠? 자기만 갖고 있죠. 여기 산소에 있는 여기 안쪽 껍질에도 이게 결합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안쪽 전자 껍질의 전자는 결합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결합에 참여하고 있느냐? 이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어디 있나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만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되는 거죠. 자,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뭐라고 하나요?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자가 전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만 여기 한번 나타내 볼까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빼고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산소, 탄소, 산소가 있다면, 자, 탄소는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어떻게 들어있느냐? 자, 산소는 요 두 개는 탄소랑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은 공유 안 하고 있죠? 4개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 여기도 산소는 요 2개는 공유하고 있고, 요건 공유 안 하고 있죠? 2개는 공유하고 있고, 나머지 4개는 요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탄소 봅시다. 탄소는 여기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여기 2개 공유하고 있고, 여기도 2개 공유하고 있네요. 2개 공유, 2개 공유. 요런 식으로 나타나져 있는 거죠. 자, 요렇게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만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합할 때는 안쪽 전자는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원소 기호 주위에 원자가 전자만 점으로 찍어서 나타낸 것을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고, 결합에 참여하는 것만 나타내겠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루이스 전자점식을 결합까지 가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는 것도 사실은 조금 귀찮잖아요. 이렇게 그리는 것도 좀 귀찮아요. 그래서 더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이스 전자점식을 일단 원소에 나타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 기호 상하 좌우에 먼저 한 개씩의 점을 찍은 다음 5번째 전자부터는 쌍을 이루도록 그린다 했습니다. 자, 요런 말을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고, 자, 여기 지금 하는 방법대로 익혀보면 이건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게 원자번호 9번 플로린이 있습니다. 자, 플로린은 안쪽 전자 껍질에 전자 2개가 있고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7개가 있게 되죠. 그럼 안쪽 껍질은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바깥쪽 원자가 전자 7개만 나타내면 되는데, 자, 이 원소 기호 F라고 적혀 있는 거 여기에서 자, 상하 좌우에 전자를 일단 하나씩 나타내 보는 거예요. 하나 나타내고 5번째부터는 이렇게 쌍을 이루도록 그리는 거예요. 여기 5, 6, 7개까지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안쪽 껍질이 2개나 있어요. 2개나 안쪽 껍질. 얘는 다 빼고 가장 바깥 껍질에 지금 3개만 나타낸 거예요. 하나, 둘, 셋. 상하 좌우 중에서 3군데만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아주 쉽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만 보고 나타내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31페이지에 연습하는 게 있는데,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수소의 경우에는 여기 전자가 하나밖에 없죠. 하나 이렇습니다. 자, 리튬도 안쪽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지만 바깥쪽 전자 껍질에는 전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베릴륨은 2개죠. 하나, 둘. 안쪽 껍질은 제외했습니다. 붕소는 3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탄소는 4개. 질소는 5개니까 상하 좌우에 하나씩 하고 여기 하나를 더 짝을 지어서 쌍을 지어서 만들었죠. 자, 그럼 산소 해볼까요? 자, 6개를 나타내야 되는데 상하 좌우에 하나씩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를 짝지어서 요렇게 나타내 볼까요?
자, 플로리는 아까 했죠. 자, 상하 좌우에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세 개를 더 찍어야 되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트륨의 경우에는 나트륨 하나, 마그네슘 두 개, 알루미늄 세 개, 규소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한 개 더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짝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자, 황은 6개라서 이렇게 나타냈고, 염소는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네요. 칼륨 한 개, 칼슘 하나, 두 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플로린을 이렇게 원자과 전자를 이렇게 나타내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짝을 짓지 않은,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가 있죠. 이 전자를 홀 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홀 전자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쉽죠? 자,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유의할 점이 있느냐? 자, 여기 보세요. 탄소 봅시다. 탄소가 홀 전자가 몇 개인가요?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처럼 보이죠? 자, 요거 유의해야 됩니다. 뭘 유의해야 되느냐? 자, 바닥 상태. 탄소 원자. 6이라고 쓴 건 원자 번호죠? 원자의 홀 전자수. 몇 개일까요? 자, 이거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자, 답은 2개입니다. 4개가 아니고 2개예요. 자, 왜 2개냐? 자, 탄소의 전자 배치 해볼까요? 자, 1s, 2s, 2p. 자, 여기 전자 6개를 집어넣는데 6개 싸움 원리에 따라서 2개 넣고 2개 넣고 나머지 2개가 훈투 규칙에 따라 하나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홀 전자가 하나, 2개입니다. 2개.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나타냈냐? 결합할 때는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보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탄소는 홀 전자수 4개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을 유의하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보통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낼 때는 이 비금속 원자들의 결합을 형성할 때 주로 이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홀 전자를 공유해서 전자쌍을 형성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될 때 그것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고, 처음부터 그냥 공유하지 않고 어떤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 그런 전자쌍을 비공유 전자쌍,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전자쌍을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물이 형성될 때 H2O가 형성될 때 자, 수소 원자, 산소 원자, 수소 원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홀 전자끼리 서로 공유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 홀 전자, 수소 홀 전자 하나 있고 산소 홀 전자 요 두 개가 서로 공유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하나가 있고 여기도 하나가 있죠. 요렇게는 또 공유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쌍이 됐죠. 요거를 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요거도 쌍이 됐죠. 공유 전자쌍. 그래서 여기에 수소가 이쪽에 지금 갖다 붙은 거예요. 이쪽에 공유하면서 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산소는 요 부분 이게 지금 비공유 전자쌍. 산소 혼자만 갖고 있는 비공유하고 있는 전자쌍.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33쪽의 분자들, 산소, 질소, 염소, 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이 분자들을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실 이미 산소가 지금 예시로 돼 있는데 요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소 원자가 있는데, 자, 산소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면 총 6개를 그리게 되는 거죠. 자, 6개를 그리면,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원래부터 짝 짓고 있던 거는 2개가 있었어요. 원래부터 짝 짓고 있는 건 2개가 있고, 2개는 홀 전자로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2개가 요 옆에 있는 산소와 공유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옥텟 규칙이 만족되는 거죠. 그래서 요쪽에 있는 산소와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쪽에 있는 산소의 입장에서 이거를 그려보면 원래부터 자기 혼자만 원래부터 짝짓고 있었던 것이 있고요. 나머지 2개는 홀 전자로 있었는데 걔 2개가 다 공유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 입장에서는 요만큼 전자를 지금 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옥텟 규칙이 만족됐죠.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개가 된 거죠. 자, 여기도 이 산소 입장에서도 요만큼 보면 8개의 옥텟 규칙이 만족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동그라미 빼고 위에처럼 나타내면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질소를 보겠습니다. 자, 질소는 자, 원자과 전자가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3개를 더 얻어와야 돼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질소도 역시 3개를 얻어와야 되니까 3개가 서로 공유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질소. 자, 이렇게 있을 때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내면, 자, 이쪽에 있는 이 질소 입장에서는 자, 2개, 원래 자기 혼자 2개 갖고 있었던 거 이쪽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얘를 그냥 이쪽으로 옆으로 나타낸 거예요. 나머지 이 3개를 공유하려고 이쪽에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질소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 갖고 있는 거 2개 하고 공유해야 될 것 하나, 둘, 셋.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지금 루이스 전자점식 다 나타낸 거예요. 그럼 옥텟 규칙 만족하는지도 한번 볼까요? 이 질소 입장에서는 요렇게 이만큼. 여기 6개에다 2개 하면 8개 됐죠? 옥텟 규칙 만족. 여기 질소 입장에서도 요렇게 보면 옥텟 규칙 만족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나타낸 게 질소의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색깔이 뭐 일부러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냈는데 그냥 다 똑같은 점으로 찍으면 돼요. 자, 염소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염소는 원자가 전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7개. 그러면 하나만 더 있으면 옥텟 규칙이 만족되죠. 자, 그래서 염소 있으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 이렇게 되고, 자, 이쪽 염소 원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옥텟 규칙 만족, 요만큼 옥텟 규칙 만족됐죠. 자, 이렇게 염소 분자가 형성이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 분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고요. 그 다음에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죠. 자, 그래서 수소는 1개. 그게 이제 이 산소하고 이렇게 공유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수소 하나 더 있죠. 여기도 전자 하나가 이렇게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옥텟 규칙이 만족되게 됐죠. 수소 입장에서는 8개는 안 되는 거죠. 대신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습니다. 전자 2개가 됐으니까. 자, 암모니아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자, 질소 여기 지금 그려놨으니까 똑같이 질소 여기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원자과 전자 5개에다가 수소 3개가 붙죠. 수소 3개가 여기 붙으면서 전자를 하나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질소 입장에서는 옥텟 규칙 만족. 여기 수소는 여기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이산화탄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앞에서 사실은 나타냈었는데 이건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중심에 이제 탄소가 있고 그다음에 옆에 산소가 있습니다. 자,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그러면 4개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산소로부터 2개씩 공유를 받고 자기도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 입장에서 전자를 여기 나타내 보면 하나, 2개를 이 산소와 공유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고요. 이 산소 입장에서는 6개의 전자, 그 중에서 하나, 4개는 비공유하고 있고 2개를 탄소와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는 비공유, 2개는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 입장에서 요만큼 옥텟 규칙 만족됐죠? 탄소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옥텟 규칙 만족. 여기는 산소도 이렇게 하면 옥텟 규칙 만족됐죠. 여기는 3개의 원자가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산화탄소가 지금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지는 거죠. 근데 앞에서는 이산화탄소 어떻게 그렸나요? 요렇게 그리기도 하고 요렇게 그리기도 했습니다. 아, 너무 복잡하네요. 그렇죠? 요렇게 그리지 말고 앞으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간단하게 요렇게 나타내자. 이산화탄소 요렇게
간단하게 해준 사람이 바로 루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고 나면 공유하고 있는 이 전자들 있죠. 이 전자 두 개당 공유 전자쌍 한 개는 전자 두 개죠. 전자 두 개당 한 개의 선을 그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거를 구조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산소 보세요. 산소 보면 공유하고 있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니까 쌍으로 치면은 쌍이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럼 쌍당 결합선 하나, 결합선 하나. 그럼 결합선 두 개가 그어지겠죠. 그래서 산소의 구조식은 이렇게 결합선 두 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지난번에 뭐라고 했나요? 이중결합이라고 했었던 거죠. 자, 공유 전자 쌍수. 여기 안에 보면 쌍이 사실은 여기 선으로 나타나는 거야. 쌍이 하나, 둘. 공유 전자 쌍수는 두 개다. 그래서 이 공유 전자 쌍수는 곧 결합선수랑 같은 거예요. 결합선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본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비공유 전자 쌍수를 보세요. 비공유 전자 쌍수.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네요. 네 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네 개.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비공유 전자 쌍수를 표현을 안 해놨죠. 그냥 구조식이라고 하면 비공유 전자쌍을 표시를 안 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구조식에다가 비공유 전자쌍까지 아이고 잘못 적었습니다. 비공유 전자쌍까지 표시하면 이거를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합니다. 루이스 구조식. 그러면 산소 O2의 루이스 구조식을 한번 나타내 볼까요? O2의 루이스 구조식은 산소가 이렇게 이중결합하고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까지 표시하면 이렇게 나타내는 게 루이스 구조식. 그냥 비공유 전자쌍 빼면 그냥 구조식. 그 다음에 전부 다 점으로 나타내면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루이스 전자점식. 자, 구분이 되나요? 자, 그러면 나머지 요 표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빨리 나갈게요. 자, 여기 질소 구조식 나타내면 질소는 삼중결합으로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두 개, 결합선 세 개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삼중결합이. 삼중결합이다. 그럼 결합선수가 곧 공유전자쌍수니까 3. 비공유전자쌍수는 질소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있었죠. 자, 그래서 비공유전자쌍수는 두 개. 자, 염소는 염소 사이에 단일결합으로 나타납니다. 공유전자쌍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합선수 하나. 비공유전자쌍수가 여기 하나, 둘, 셋. 총 6개가 나타납니다. 요 위에 그림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비공유 전자쌍수 6. 자, H2O의 구조식을 나타내면 산소, 수소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결합선수가 두 개니까 공유 전자쌍수 두 개. 비공유 전자쌍수는 산소가 하나, 둘,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개. 이렇게 되죠. 자, 암모니아 자리가 좁으니까 이쪽에 붙여가지고 나타내 볼게요. 자, 질소에 수소 3개가 모두 단일결합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결합선수 3개니까 공유전자쌍수 3개. 비공유전자쌍수는 질소에 하나 갖고 있죠. 1개. 자, 이산화탄소는 탄소, 산소 사이에 이렇게 이중결합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결합선수 4개니까 공유전자쌍수 4개. 비공유전자쌍수는 산소의 요쪽에 2개, 요쪽에 2개, 총 4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